그냥 엄마 가게 정리할 때만 살짝 받아가지고. 자, 우리 마케팅은요, 한 문제 나오거든요. 한 문제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교재 466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차원이라고 나오죠. 이걸 보통 3차원 전략이라 그래요. 여기서 보통 마케팅은 90% 이상이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90% 이상이. 그래서 여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마케팅의 역사가 있거든요. 마케팅의 역사가. 자, 맨 먼저 우리가 산업화가 이루어진 초창기 때는요,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다 팔렸어요. 그때 물건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공급자, 생산자들이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다 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초창기의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었어요. 공급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여러 많은 기업들이 물건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소비자의 마음을 이제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소비자 주권인 이런 말들이 나오고, 뭐 고객이 왕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 마케팅에서 이제 소비자, 수요자 중심 마케팅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공급자와 수요자, 이 둘 다 이제 중요하다.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우리가 뭘 계획이 되느냐? 마케팅의 발전 과정입니다. 맨 먼저 누구 중심의 마케팅이었다고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수요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으로 바뀌고, 이제는 둘 다 중요시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 불러요. 공급자 중심 마케팅을 뭐라 부른다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 부릅니다. 수요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불러요.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마케팅을 관계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공급자 중심 마케팅을 뭐라 부른다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 이거는 수요자가 이제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점유는 안 헷갈리지. 공급자 중심 마케팅은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 불러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STP 전략이든 4P 믹스 전략이든 지금 누구 중심의 마케팅입니까? 공급자 중심 마케팅입니다. 공급자 중심 마케팅이에요. 그럼 우리 시험 뭘 물어보느냐면, 자, 일단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 마케팅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장 점유 마케팅에는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있다. 그럼 S가 뭐냐? S가 세그먼테이션의 약자예요. 우리 영어는 몰라도 돼. 이걸 세분화라 그래. 세분화 전략. 세분화 전략. S, 세분화. T가 뭐냐면 타겟의 약자거든. 타겟팅. 목표 시장 선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표적 시장 선정이라고도 그래. T. P는 포지셔닝의 약자예요. 포지셔닝. 얘는 포지셔닝이라는 글자도 알아두세요. 포지셔닝 전략이라 그래요. 차별화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아까 어디서 했더라 이거? 타당성 분석할 때, 아까 시장 분석할 때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STP. STP가 순서야, 순서. STP 순서대로 해. 그럼 시험은 S가 뭡니까? 어떤 걸 얘기합니까? T는 뭘 얘기합니까? P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교재를 보기 전에 STP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제가 롯데카드 마케팅 이사야. 그래서 롯데카드를 마케팅 전략을 세우려고 그래요. STP 전략으로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울산에 롯데카드를 좀 더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롯데카드를 많이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카드사는 롯데카드를 많이 발행을 해야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맨 먼저 뭐부터 한다? S부터 하는 거예요. S. 자, 그래서 울산에 와가지고 여기 세분화라는 거는 수요자를 나누는 거예요. 수요자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걸 얘기해. 아까 기억납니까? 시장 세분화. 수요자 특성에 따라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울산에 고객들 나눠보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몇 명씩 있느냐. 자, 여자인 경우에는 30대 이상 여자는 몇 명이냐. 40대 여성은 몇 명, 50대 여성은 몇 명, 이렇게 다 나눠봐요. 소득, 연봉 5천만 원 이상은 몇 명이냐. 6천만 원 이상은 몇 명, 이렇게 고객을 나누는 걸 뭐라 그런다? 세분화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나눴어요. 자, 나누다 보면 어떤 게 알고 있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야, 이게 40대 여성들이 좀 많구나. 그리고 40대 여성들이 좀 소득이 좀 높구나. 남편들의. 그러니까 우리는 40대 여성들을 중점적으로 타겟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팔아야 되겠다. 그게 목표 시장 선정이라 그럽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고객을 나누는 건 시장 세분화. 나눈 고객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고객을 딱 골라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T. 목표 시장 선정, 표적 시장 선정. 자, 골랐지? 우리는 40대 여성을 하기로 했어. 자, 그런데 현대카드 이사가 지금 울산에 또 내려와 있대, 얘가. 현대카드도 와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도 보니까 타겟팅이 40대 여성이야. 우리하고 타겟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카드하고 다르게 좀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우리 롯데카드는 학원에서 카드를 끊으면 5%를 페이백 해주겠습니다. 카드 자체의 제품을 가지고 다르게 하고 있죠? 그죠? 이걸 제품 차별화라 그래요. 그러면 고객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롯데카드는 학원 가서 쓰면 참 좋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고객들의 머릿속에 롯데카드는 학원에서 쓰면 좋은 카드라고 위치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걸 포지셔닝이라 그래. 포지셔닝 위치거든. 너 축구 포지션이 어떻게 돼? 공격수인데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이라는 거는 고객들의 마음속에 그 상품에 대한 느낌을, 지각을 위치화시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아이폰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아이폰 그럼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일종의 다 포지셔닝인 거야. 고객들의 마음속에 딱 위치를 잡고 있거든. 벤츠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거든. BMW 생각나는 게 딱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포지셔닝 전략이라 그럽니다. 다른 회사 제품하고는 다르다. 차별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어요? 그걸 알고 이제 본다. 이제 봅시다. 자, 교재 467페이지에 STP 전략, 기억에 시장 세분화 S 전략입니다.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상 세분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니은에 보세요. 수요자 집단이 확인돼요.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신상품 같은 걸 만들 때도 시장 세분화를 하다 보면 신상품이 기획이 돼요. 자, 내가 뭘 만들어 볼까? 이런 게 궁금할 때 있죠, 여러분들. 내가 뭘 팔아야 될까 할 때는요, 고객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팔아야 되는지 신상품이 떠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장 세분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을 나눈다. 고객을 나눈다. 그리고 신상품 기획 이런 것들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을 나눈 다음에 세분화된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과 일치되는, 이 말이 뭐냐면 가장 자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팔고 있는 물건하고 잘 어울리는, 우리 롯데카드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고객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신의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 집단을 확인한다. 그럼 여기서 좀 힌트가 되는 말은 자신의 상품과 일치되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타겟입니다. 타겟팅. 자, 그 다음 그때 이제 신상품을 기획하는, 제가 세 분하고 좀 말을 잘못 드렸는데, 표적 신장 선정이 되면 이제 신상품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앞에 계셔서 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자, 디귿 볼게요.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보세요.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아까 제가 현대카드와 롯데카드가 타겟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40대 여성. 그러니까 표적 시장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공급 경쟁자들에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상품을 줄칠게요.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위치.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걸 포지셔닝 전략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사 제품을 어떻게 경쟁사 제품과 차별할 것인가? 자사 제품의 이미지를 고객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게 할 것인가? 이걸 다 차별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네네. 시험에 잘 물어보니까 꼭 아셔야 돼요. 47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470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다른 건 안 보고요. 2번 볼게요. 표적 시장 선점 전략. 이 T죠? T잖아요.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기본수에는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책에 내고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개론은 이론이기 때문에 출제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분화는 고객을 나누는 거야. 고객을 나눠. 고객을 나누는 걸 얘기하고요. 표적 시장은 뭔데? 그 나눈 고객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야. 정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가장 자신 있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상품과 일치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맞아요? 맞네? 3번 보겠습니다.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란 글자가 나오면 땡큐죠. 어디에 상품을 어디에 위치할 거냐. 중요한 말은 상품, 위치,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상품을 고객의 마음에 어디에 위치시킬 것이냐. 차별화 전략입니다. 5번 볼게요. 시장 세분화 전략.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뭐라고 돼 있어요? 세분화하고. 그 게임 끝났지? 수요자를 세분화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세분화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 표현 방법을 잘 알아두세요. 오케이,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럼 STP 설명드렸어요? STP. 그 다음에 4P 믹스인데, 우리 마케팅에서 중요한 4가지 P가 있어요. 4가지 P. 가격, 프라이스라 그러죠. 제품, 프로덕트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촉진이라고도 그러고요. 홍보라고도 그래요. 프로모션, 촉진, 홍보. 요즘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그래. 요거를 요즘 최근에는 커뮤니케이션, 프로모션이라 그러죠. 프로모션. 그 다음이 경로. 네, 보통 장소, 경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플레이스라 그러죠. 그래서 이 4가지 P를 4P라 그래요. 4P? 네. people 들어가 안 들어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우선이다가 people 그러면 안 돼.
프로모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프로모션 들어가지? 포지셔닝 들어가요, 안 들어가? 포지셔닝 안 들어가. 포지셔닝 조심해야 돼. 피플도 조심하고. 포지셔닝은 일단 4P가 아닙니다. 4P 아니야. 이거 낼 수 있다, 이거. 포지셔닝은 4P 아니다. 피플도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면 네 가지 P는 알았어. 그럼 믹스 하래. 믹스가 뭔데요? 섞어라. 믹스가 있잖아. 섞어. 그럼 4P 믹스 전략은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제품 전략만 쓰라는 겁니까? 가격 전략만 쓰라는 겁니까? 이 네 가지 P를 다 섞어 쓰라는 겁니까? 그래. 그게 4P 믹스예요. 이 네 가지 P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사용해서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라. 이게 4P 믹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경영학과 학생들은 저 각각의 P에 따라서 공부를 따로 하는 거예요. 가격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제품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촉진 전략이 있고요. 경로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시험에서는요, 가격 전략에 해당하는 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가격 전략에 어떤 게 있을까? 싸게 팔게, 싸게 팔게, 비싸게 팔게, 이런 게 다 가격 전략이에요. 그럼 우리 부동산에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중도금 무이자 이런 거예요. 중도금 무이자 가격 전략이죠. 중도금 무이자 대표적으로 우리 교재에 그런 말들이 있죠? 있어요. 제품 전략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지상에 차가 없어요. 제품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다른 경쟁사들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차별화 전략하고 비슷해. 우리 아파트는 방범이 첨단이다. 보안이 첨단이야. 요즘은 이런 말 나오죠. 층간소음. 우리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없어요. 무슨 전략이에요? 제품 전략이에요. 이번 핸드폰이 S10이 나왔는데 카메라가 줌이 10배까지 당겨진대. 그럼 무슨 전략이에요? 제품 전략이에요. 제품 전략. 구별할 수 있겠어요? 제품 전략. 그 제품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경쟁사하고 다르다. 제품 전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촉진 홍보 전략인데요. 이 대표적인 게 경품이에요. 경품. 우리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금 한돈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경품 전략. 경품. 벽걸이 TV 드릴게요. 추첨해서 이런 거 있죠? 경품 전략. 그 다음 경로 전략은 뭐냐면요, 어디를 통해서 팔래 이 뜻이에요. 경로. 어떤 경로로 팔래? 직접 팔겠어요? 직접 분양.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겠어요? 입주자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팔겠어요? 기존 입주자를 통해서? 경로 전략이죠. 홈쇼핑을 통해 팔겠습니다. 경로 전략이죠. 홈쇼핑을 통해서 팔겠습니다. 경로 전략 뭔지 알겠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홈쇼핑 같은 거 보시면요, 홈쇼핑 호스트가 이 네 가지를 다 씁니다. 그죠? 저 칼라TV 나왔대, 평면TV 나왔대. 300만 원짜리래. 36개월 무이자로 드립니다. 앱을 사용하시면 5% 즉시 할인이 됩니다. 내가 쇼호스트 같네. 무슨 전략입니까? 가격 전략이지, 가격 전략. 그리고 제품에 대한 건 당연히 얘기하겠죠. 빛반사가 안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제품 전략이거든요. 30분 간격으로 추첨을 통해서 신세계 상품권 100만 원짜리 준대. 촉진 홍보, 촉진 전략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어디를 통해 팔고 있어? 홈쇼핑을 통해 팔고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는 이 네 가지 P를 다 씁니다. 여러분 한번 중개업 하실 때, 마케팅 할 때 다 쓰세요.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네, 배웠으니까. 됐죠? 그럼 이 지금 STP와 4P 믹스는 누구 중심 마케팅이다? 공급자. 여기에는 소비자는 없어. 소비자는 전혀 고려 대상이야. 저가 마음대로 나누고, 저가 타겟팅 해가지고 저거 제품 들고 와서 파는 것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이건 그래서 공급자 중심 마케팅이라고. 자, 그러다가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으로 발전합니다. 이 고객 점유 마케팅에서는 자, 이거를 아이다 원리라고 그래요. 아이다 원리. 이 아이다는 뭐냐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각 단계를 얘기해요. 구매 단계, 소비 단계.
이 시장 점유 마케팅 당시에서는 공급자들은 고객들의 관심이 없어요. 왜? 만들기만 팔리니까. 근데 이제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 통로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옆에 왠지 새끈한 게 보여. 물건이 쌈박한 게 싹 스쳐가. 옆으로 싹. 뭐지? 어텐션이야. 주의, 환기, 어텐션. 저거 뭐지? 가까이 갑니다. 관심을 보이는 거야. 야, 이쁘다. 이쁘다. 인트레스팅. 사고 싶어. 욕구가 생겨요. 사고 싶어. 디자이어. 꺼버렸어. 액션. 아시겠어요? 구매 단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공급자들은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패턴을 보고 연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모든 물건의 디스플레이들이 이런 관점에서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교재 한번 볼까요? 아이다 468. 고객 점유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다 원리예요.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아이다 원리 나오면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아이다 원리 고객 점유 마케팅. 아이다 원리. 자, 여기 보시면 고객 점유 마케팅은 전통적인 시장 점유 마케팅이 공급자의 일방적 접근 방식이었다는 반성에서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소비자 행동을 보고 이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3번에 AID 전략은 주의, 관심, 욕망, 행동에 이어지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의 각 단계 줄치세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의 각 단계. 이게 아이다야.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2번에 다양한 소비자와의 접점을 찾으려는 그런 말 보입니까? 네, 그런 말도 줄 하나 쳐놓으세요. 이런 게 시험 지문으로 잘 내요. 소비자와의 그냥 접점이 아니고 시험에 보통 심리적 접점 이런 말을 잘 써. 심리적 접점. 고객들의 마음을 파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 아이다 원리 이런 말로 뭐라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답 찾기 쉽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 고객 점유 마케팅은. 자,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이에요. 자,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내가 물건 하나 팔았어요. 팔고 나서 다시는 안 볼 사람이야 이제. 이건 관계 마케팅이 아니에요. 이 관계 마케팅은 내가 물건을 한번 팔았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 이게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럼 이런 관계 마케팅을 잘 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요, 브랜드예요. 브랜드. 오늘 하루 팔고 땡칠 사람들이 브랜드 만들겠어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땡 처리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물건 쌓아놓고 파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간판도 없어요. 내일 모레면 적고 갈 사람들이야. 간판도 안 만들어. 그냥 현수막 몇 개 걸어놓고 거기서 팔고 있죠?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거든. 그래서 관계 마케팅에서 첫 번째 중요한 말은 장기적 지속적 관계. 고객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무슨 관계? 장기적 지속적 관계. 그래서 브랜드가 필요해요. 브랜드가. 우리 옛날에는 아파트가 그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이렇게 이랬잖아요. 삼익 아파트 이랬잖아. 요즘은 그런 게 아니야. 현대 아파트 내에도 브랜드가 다 해서 힐스테이트, 홈타운, 아이팍 다 브랜드화 시켜버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장기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됐습니까? 자, 그럼 질문해보자. 그럼 이 관계 마케팅은 신규 고객의 발굴을 중요시할까요? 기존 고객의 관리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기존 고객인 거야. 기존 고객 관리를 중요시하겠다. 신규 고객 발굴과 관계 있다 그러면 안 돼. 기존 고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AS 잘해주죠? AS, 이거 관계 있는 거야. 관계 마케팅. 예전에 AS 없었다. 공급자 중심 마케팅은 사기 싫으면 말어. 팔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심리적이라든지 행동 패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다. 한번 팔아도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고객들과 우리가 같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마케팅 AS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여기 뭐에 들어갈까요? 관계 마케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마케팅 전략,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일회성 거래가 아니고
양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으로서 브랜드 문제와 연관이 있다. 브랜드.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일단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 4P 믹스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4P 믹스가. 그럼 이 네 가지 P 중에서 얘가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가격 전략만 별도로 떼서 물어볼 수 있어요. 가격 전략만. 그리고 우리 교재 468페이지 보시면 가격 수준 전략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가격 전략은요, 크게 세 가지로 다른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싸게 팔겠다. 저가 전략이라고 합니다. 싸게 팔겠다. 또 뭐가 있을까요? 싸게 팔겠다 나왔으면 그 다음 나올 게 있을 거야. 그래, 비싸게 팔겠다. 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남들 받는 만큼 받을래. 싸게도 안 받고 비싸게도 안 받고 그냥 남들 받는 만큼 받겠다. 시장에서 받는 만큼 내가 받을게. 시가 전략이라 그래. 그래, 안 잊어먹어요. 이렇게 안 잊어먹어. 그럼 저가 전략은 싸게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 저가 전략을 침투 가격이라고도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 기억해야 돼. 이거. 침투 가격은 저가 전략을 얘기해요. 침투 가격은 저가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저가 전략은 언제 써야 될까? 언제? 자, 내가 김밥집을 하려고 그래요. 김밥집. 여기다가. 근데 아무리 온 동네 김밥집이야. 경쟁자가 많아. 근데 내가 김밥집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전부 김밥집이 2,000원씩 하고 있어요. 김밥 한 줄에. 나는 지금 갓 들어왔거든. 근데 3,000원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망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일반적으로는 기존 제품으로, 무슨 제품으로? 기존 제품으로 별반 다를 거 없는 김밥으로 기존 시장에 들어갈 때 그냥 아까 그 김밥은 그냥 일반적인 김밥이야. 근데 다른 사람하고 별 차이도 안 나는 기존 김밥을 가지고 김밥 시장에 들어가는데 비싼 가격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저가 전략을 해라. 우리 예전에 그 전자랜드가 하이마트가 있는데 전자랜드가 들어왔잖아요. 똑같은 시장에 똑같은 제품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랜드가 처음 외친 구호가 뭡니까? 옆집보다 싸게 살 때. 맞아요. 저가 전략이지. 옆집보다 싸게 살 때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 들어가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할 때 다른 놈들 다 죽여야 되겠다 이 말이야.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할 때 저가 전략 씁니다. 저가 전략. 딴 놈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나 혼자 나중에 돈 벌어야 되겠다. 저가 전략. 됐나요? 자, 그럼 고가 전략은 뭡니까? 가격을 처음부터 비싸게 받는 거잖아요. 이건 좀 어떤 걸까요? 신상품. 지금 핸드폰 신상품 나오면 처음에 어떻게 받아요? 비싸게 받죠. 맞아요? 그리고 브랜드가 있는 명품 같은 거 있잖아. 명품들. 이런 경우는 고가 전략 써요. 또는 진입 장벽이 높을 때 다른 놈들이 못 들어와. 그러니까 나는 가격을 비싸게 받아도 돼. 진입 장벽이 어떨 때? 높을 때. 이 고가 전략과 비슷한 용어가 이런 게 있어요. 스키밍 프라이스라고 있습니다. 프라이스가 가격이니까 스키밍 가격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키밍 가격을 초기 고가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알아두세요. 침투 가격 그러면 저가 전략이고요. 스키밍 가격, 스키밍 전략 그러면 고가 전략이에요. 스키밍 전략은 뭐냐면 이 스키밍이라는 게 우리 커피 있잖아요. 우리 자판기 커피를 뽑으면 위에 뭐 거품 같은 게 좀 있잖아. 그럼 그걸 싹 걷어내잖아요. 이걸 스키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초기 고가 전략은 비싸게 낼 사람들한테 비싼 돈 다 받고 그걸 얼리 어댑터라고 그런다. 얼리 어댑터, 조기 수용층. 얼리 어댑터란 말 들어봤습니까? 어? 왜? 자꾸 일이 커지니까? 어? 영어 조기 수용층. 한글로 바로 바꿔줄게. 걷어내기 가격. 스키밍 가격은 저거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초기 고가 정책은요, 얼리 어댑터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럼 제가 이런 걸 왜 적느냐? 얼리 어댑터, 조기 수용층, 스키밍 가격 이런 말이 나오면 저가 전략입니까? 고가 전략입니까? 그래, 고가 전략이란 걸 알아라고요. 아시겠어요? 고가 전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상품이 나올 때는 처음에 가격을 높여요. 가격이 비싸도 줄 서는 애들 많거든. 밤새도록. 그죠? 그 얼리 어댑터예요, 얼리 어댑터. 신상품이 나올 때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다 나중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긁을 때가 다 긁어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기업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초반에 가격 비싸게 붙여가지고 조기 수용층들을 다 팔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지? 그럼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최종의 마지막 한 명까지도 싹 끌어당겨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다 가격 전략이에요. 그까지는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얼리 어댑터, 조기 수용증은 고가 전략과 관계 있어. 스키밍 가격. 그럼 시가 전략은 뭔데요? 남 받는 만큼 받겠다. 자, 이거를 추종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모방 가격이라고 그러죠. 짜증나죠, 이런 거는. 회사에서 전략회의 해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물건 얼마 할래? 가격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가격을 10,000원을 딱 정했어. 그래도 옆에 저 경제 우리도 10,000원 할래? 짜증나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추종 가격, 모방 가격. 됐습니까? 네, 가시고요. 그 다음에 469페이지에 보시면 가격 신축 전략이라고 있죠. 또는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도 그래요. 그것도 하나 줄치고 체크해 두세요. 아까 시가, 저가, 고가를 당연히 알아야 되고 가격 신축 전략도 아셔야 돼요. 자, 줄칠게요. 거기 1번에 볼게요. 2번에 신축 가격, 단일 가격, 신축 가격 전략 2번이죠. 신축 가격 전략. 신축 가격 전략 아셔야 돼요. 동일한 부동산 상품일지라도 고객층에 대하여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밑에다가 이런 거 적으세요, 그러면. 얘를 적는 게 좋아. 이게 신축 가격 전략이에요. 우리 아파트인데 30평짜리 아파트인데 호수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 신축 가격 전략이라 그래. 신축 가격 전략. 서울에 뭐 30억짜리 40억짜리 아파트는 조금 위치가 달라도 매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매덕이 구별할 수 있겠죠? 신축 가격 전략입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콘서트를 보러 가서 콘서트, 그럼 공연을 보러 가면 자리에 따라 자리가 다르니까 값이 다르지. 네, 그 신축 가격 전략이에요. 똑같은 콘서트라는 상품을 팔고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고객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받고 있잖아요. 그죠? 신축 가격 전략이죠. 네. 이런 것도 잘해야지, 마케팅 할 때는. 됐습니다. 마케팅 이 정도 보면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됐고요. 넘길게요. 자, 이제 감정평가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자,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맨 뒤로 한번 가볼게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있어요. 찾았어요? 여기 이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요거부터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특강이죠. 특강인데 저번에 우리 투자론 다 못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금융 부분하고 감정평가, 일단 요 세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5월 말까지는 이 1차 과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5월 말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1차 시험은 이제 실제 시험이라 생각을 하고 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꼭 보세요. 대답은 다 잘하는데 대답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5월,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4일이에요? 내일 어린이날이네.
그럼 5월 4일이 아직까지 모의고사 볼 때까지 한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 20일 동안 1차 과목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번에도 기출문제 특강하고 이걸 굴러하는 그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쭉 해가지고 복습 좀 해가지고 한번 시험을 제대로 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50점은 받을 수 있도록 50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6월달부터 이제 좀 2차 과목도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은 특강 가능하시면 별다른 일이 없으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 가격 공시제도 볼게요. 이 가격 공시제도는 한 문제 보통 나와요. 그리고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물어보는 데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데를 위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요거 좀 하다가 좀 쉬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래 쉬었다 합시다.